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성장을 돕는 이슈임당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다양한 소망을 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 열의 아홉은 올해는 우리 가족 더 건강하고 여유로워지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바람을 가장 간절하게 품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막연히 부자를 꿈꾸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인데요. 지도에서 내 위치를 알아야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왜 위치 파악을 해야 하는지 적나라한 통계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마시라고 제가 기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상위 20%는 평균 16억 원을 가졌는데 하위 20%는 고작 858만 원입니다. 격차가 무려 190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층수를 나누는 이유는 이 벌어지는 격차 속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다리를 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사회를 10층짜리 아파트에 비유해 보려 합니다. 다양한 금융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현재 여러분이 이 아파트의 몇 층에 거주하고 계신지, 그리고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올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순위 매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단단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실전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자산 아파트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먼저 건물을 지탱하고 있지만 빛이 닿지 않는 곳, 지하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자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구간입니다. 혹시 설마 지하에 사람이 많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통계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로 인해 특히 2030 청년 세대가 이곳에 많이 머물고 있습니다. 청년 비투와 개인 회생의 증가 법원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20대와 30대입니다. 무리해서 집을 마련했거나 자산시장 급변동기에 손실을 본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의 상당 부분이 이자로 나가는 상황,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 막막함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단순히 엄살이 아닙니다. 실제 수치로 확인해 보시죠. 청년층의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 보시면 20대 신용 유의자가 1년 새 25%나 급증했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이라는 족쇄를 차는 겁니다. 지금 지하층에 계신 분들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하층은 끝이 아닙니다. 건물을 높게 올리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공사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첫째, 제도의 도움을 받으세요. 채무조정제도는 실패의 낙인이 아닙니다.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재기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부터는 생계비 인정기준 등 채무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악성부채를 정리하세요. 카드론이나 고금리 대출은 자산 형성의 가장 큰 적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활용해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목표는 플러스가 아닌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1층부터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1층은 사회적 출발점으로 자산 구간은 대략 순자산 0원에서부터 1억 원까지입니다. 지하에서 올라와 드디어 지상 1층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약 29%가 이곳에 해당합니다. 사회초년생, 1인 가구, 그리고 노후 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십니다. 1층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비입니다. 월세와 관리비로 매달 고정비가 나가다 보니 저축 여력이 부족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와 주거비 부담,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이나 주거비 부담은 통계적으로도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오르니 돈 모으기가 너무 힘들다는 호소가 나올 수밖에 없죠. 서울살이가 얼마나 팍팍한지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월세 100만 원 시대, 이게 1층 주민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원흉입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100만 원,
이걸 줄이지 않으면 2층으로 가는 계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가기 위한 목표는 단 하나, 종잣돈 1억 원 만들기입니다. 이 1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첫째, 저축의 절대량 늘리기. 재테크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저축의 그 자체입니다. 월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하기 위해 부업을 하거나 주거비를 줄이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청약이라는 엘리베이터. 청약 통장은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특별 공급,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등은 1층에서 3층으로 직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실하게 돈을 모아 2층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대한민국 하위 50%를 벗어나 중간 지점을 향해 가고 계신 겁니다. 주로 수도권의 빌라 전세나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자가로 보유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층 거주자분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바로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전세제도의 양면성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해 내 전 재산인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커졌습니다. 전세는 이자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산 가치 상승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무수익 자산이기도 합니다. 전세, 과연 안전할까요? 허그 통계를 보면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섰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4조 3천억 원, 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말해줍니다. 2층에서는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실물 자산으로 바꾸는 게 급선무입니다. 내 집 마련으로 주거 안정성 확보, 2층 탈출의 핵심은 주거 안정성을 내 명의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첫째, 매수 전환 고려. 전세 보증금에 감당 가능한 대출을 더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화폐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를 계속 살아야 한다면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며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집은 피해야 합니다. 3층과 4층,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평균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 약 4억 원 중반대로 나타납니다. 수치상으로는 평균이지만 체감 경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산이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묶여있기 때문인데요. 집값은 올랐지만 당장 쓸 현금은 부족하고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빠듯합니다. 소위 하우스 푸어의 고민이 시작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한국 가계자산의 특징, 바로 부동산 몰빵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한국인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산이 5억 원이라도 그게 다 깔고 앉은 집이라면 마트 가서 소고기 사 먹을 땐 손이 떨리는 게 현실입니다. 3, 4층의 딜레마죠. 자산 재배치와 갈아타기. 이곳에 안주하면 자산은 정체됩니다. 더 나은 입지로 이동하는 갈아타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입지의 가치. 같은 5억 원의 집이라도 향후 상승 여력이 높은 지역, 교통 호재, 학군 등으로 자산을 옮겨야 합니다. 둘째, 소득 파이프라인. 맞벌이 등을 통해 가구 소득을 늘려 대출 상환 능력을 높이고 추가 투자를 위한 여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5층입니다. 순자산 6억 원 이상이면 통계적으로 상위 20에서 30% 안에 듭니다.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핵심 지역, 분당과 수지 등의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엔 안정적이지만 5층의 가장 큰 복병은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 부족입니다. 소득은 높지만 지출도 커서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5층 주민들을 가장 위협하는 건 사교육비입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죠. 아이 학원비 내느라 정작 부모 노후는 빈털터리가 되는 현실, 기사로 확인해 보세요. 자녀에게 올인하다가 5층에서 지하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균형을 잡으셔야 합니다. 금융자산 비중 늘리기, 부동산의 편중된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분산해야 할 시기입니다. 첫째, 연금계좌를 활용합니다. IRP, ISA 계좌 등을 활용해 세액공제를 받으며 노후 자금을 모으세요. 둘째, 투자를 다각화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미국 지수 ETF나 배당주에 투자해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신사임당에서 ETF와 관련된 좋은 영상이 많이 있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축하드립니다. 6층부터는 순자산 10억 원 이상, 대한민국 상위 10%의 영역입니다. 서울 주요 지역, 마포, 용산, 성동 등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죠.
이 구간부터는 자산을 불리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세금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서울 아파트와 자산가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서면서 1주택자라도 종부세 등 세금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집 한 채 있는데 세금 폭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 이슈는 6층 거주자들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제 세금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후 수익률을 계산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절세와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똑똑한 절세를 하셔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통한 종부세 절감, 증여계획 수립 등 세무적인 접근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은퇴 준비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월 300에서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도록 수익형 부동산이나 배당 포트폴리오를 완성해야 합니다. 덩치 큰 부동산만 있고 현금이 없으면 노후가 불안해집니다. 8층은 순자산 30억에서 50억으로 상위 1%의 구간입니다. 이곳에서는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의 힘이 더 강력합니다. 자산이 벌어다주는 돈이 나의 연봉을 넘어서는 단계죠. 강남권 신축이나 고급 주거지에 거주하며 생계 걱정보다는 삶의 질과 자산 승계를 고민합니다. 9층에서 10층은 순자산 50억 이상부터 수백억까지 마지막 펜트하우스입니다. 초고액 자산가들의 영역입니다. 이곳은 개인이 아닌 가문 단위로 자산이 관리됩니다. 기업 운영, 빌딩 소유, 사모펀드 투자 등 일반적인 재테크와는 차원이 다른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자산아파트 10층의 전체적인 구조를 훑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몇 층에 서 있습니까? 1층이라면 이자를 막으세요. 2층이라면 비상금을 만드세요. 3층이라면 저축을 투자로 전환하세요. 4층이라면 레버리지를 공부하세요. 6층이라면 세금을 줄이는 법을 배우세요. 지도 없이 가면 길을 잃습니다. 목표 없이 가면 제자리를 맴돕니다. 움직이세요. 지금 2026년 1월부터 1년 뒤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이 10층 펜트하우스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저 이슈임당이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당신의 층수를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